라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날씨 좋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 폭락은 잊으시고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연휴잖아요 이제, 그죠? 월요일 또 10월 10일까지 휴일이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0일에 국내장은 안 하는데 미국장은 하죠. 예,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 진짜 웃기지도 않은 시장이에요. 웃기지도 않은 분위기의 흐름이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요새 제가 이렇게 차트와 분위기를 보면서 참 이해는 안 가고요. 첫 번째 이해 안 가고, 두 번째 약간의 음모론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이렇게 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제 미국 실업률이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이 좋다라는 건 이게 높으면 안 좋은 거죠. 예측은 3.7이었는데 그거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경기에는 좋을진데 연준의 외파적 양상이 더 짙어질 것이다. 그러고 뭐 폭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웃깁니다. 이유가. 근데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는 게 편한가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어이없다. 그러면서 주식은 더 조심하자 이런 생각만 들거든요. 당연히 뭐 이랬으니까 하락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거는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주가가 올라가야죠. 주가가 내려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누군가에 의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란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낮추는 데는 이렇게 높이 오래 걸려요. 근 10년에 걸려서 낮춘 실업률을 코로나 때 한 방에 올려버렸죠. 그래서 실업률 데이터를 사실은 믿을 게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도 침체가 오면 1, 2년 만에 바로 6에서 8% 사이까지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침체가 1년 만에 바로 오긴 오는 겁니다. 시작된다면 바로 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미리 선반영돼서 떨어졌으니까 더 올라갈 거다. 올라는 가요. 그런데 더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크게 못 오르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연준 의장 이거 FRB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여러분 미국의 금융을 수호하는 수호단체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자, FOMC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그런데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있어요. 각 그 주마다. 이쪽에 그리고 또 밑에 뭐 있냐면 각 지역 은행 산하에 민간 회원 은행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산업은행, 상업은행이죠. 커머셜 뱅크하고 이런 지역 연방준비 은행들의 그 관련된 사람들이 FOMC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소비자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전혀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모여서 여기 있는 FRB 이사 7명을 뽑고, 그죠? 여기에는 지역 연방준비 은행장하고 뉴욕 은행장 포함해서 5명이 들어가서 12명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이 정책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겠죠. 미국에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근데 1순위는 제가 볼 때 뭐냐? 이런 금융기관들을 지키는 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방점이 찍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맞서지 말란 얘기는 연준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연준이 절대적인 선한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준이 도움을 많이 주죠, 경제에. 그런데 우리가 주식 수익 내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은 아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금융기관 어디입니까? JP 모건이죠. 이분은 유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자금이 유대인 쪽에서 움직이죠. 엄청난 거부들입니다. 미국의 기업인으로서 세계적 금융회사인 JP모건 체이스의 설립자이죠. 철도회사,
제너럴 일렉트릭 과거에 AT&T 설립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기도 한데, 자, 이런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소위 모건화라는 게 유명해요. 유럽 자본을 끌어들여서 적당한 기업을 인수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비용을 낮춰서 수익을 낸 다음 그 기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적대적 흡수합병을 통해, 여러분 이렇게만 읽어보시면 뭐예요? 돈 갖고 작은 거 사서 돈 번 겁니다. 돈을 갖고 돈을 버는데 누구 돈을 번 거예요? 약자들의 돈을 버는 게 미국의 금융기관들입니다. 여전히 그렇고요. 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전설적인 금융인답게 투자 관련 일화가 많이 남아있는데, 대표적으로 니콜라 테슬라에게 투자를 끊어 테슬라의 일생의 목표 중 하나인 송전탑 공사가 중단되게 만든 사건이 있다. 피도 눈물도 없단 얘기예요. 예, 돈에 관련해서는 정말 미국 금융기관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지금 왜 주가 빠뜨리면서 숏을 치겠습니까? 투자자들을 배려한 게 아니에요, 이건. 본인들이 돈 벌면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현재는 제가 볼 때 안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라는 그 금융기관도 유명하죠. 이 사람의 손자가 헤롤드 스탠리와 다 그 집안이에요. 그 집안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예, 뭐 WASP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4대 시중은행 중 이탈리아계가 세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유대인들 계통의 돈들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리먼 브러더스만 좀 특이하고 나머지 유명한 애들은 다 유대인 자금들이다. 그럼 서로 전혀 연맹하지 않을까요? 이게 서로 도와서 뭐 하지 않을까요? 전 도와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이 뭐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이 누구 돈을 먹으려는 작업입니까? 예, 본인들이 위기를 느낀다. 아니 근데 위기를 느끼는데 미국은 좀 어려운가요? 글로벌적으로 가장 좋잖아요. 경제도 가장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지금 이 전쟁 난리통에 LNG죠. 천연가스 팔아서 돈 벌고 석유 팔아서 돈 벌고 다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 중국 못 키워준다. 그럼 결국은 그 돈을 뺏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월가의 차이나 러시 정치권은 대중국 매파로, 중국 정치는 싫어하는데 기업들은, 금융기관들은 가서 뭘 장악하겠다. 예, 중국의 돈을 먹겠다. 이런 시도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중국은 좋을 리가 없죠. 예, 단순한 반도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진짜 약탈 경제의 최고봉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IMF나 다 동남아 돈 다 빨아 들어간 거 아닙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미국 부동산 버블이 터졌는데 우리 잘못인가요? 유럽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미국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멀쩡하고 주변 국가들만 박살났죠. 유럽 박살났습니다. 자,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일어나면서 침체가 와버리죠. 근데 사실은 침체로 안 가야죠. 안 가야 되는데 이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미국의 유동성이 왜 급증한 거였잖아요. 자기들이 돈 풀고 자기들이 돈잔치 해놓고 이제 와서 금리 올리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박살나고 있죠. 예, 제가 미국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은 지독히 미국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자꾸 나오나요? 그레이트 리셋 이런 게 나옵니다. 예, 여기 김영익 교수님이 쓴 그레이트 리셋, 약간 그림이 뉘앙스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뭡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 김영익 박사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큰 변화가 안 일어나야지 정상인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뉴노멀, 그 다음에 포스트 코비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든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박살 난 겁니까? 경제는 우선 박살 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이건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어제 TQ 같은 경우가, 자, S밴드 시스템에서 보시면, 여기죠. 7일인데, 자, 여기서 살짝 상승하면서 이 검노선을 깼어요. 깼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저항선이 빨간 라인이 위로 가죠. 여기서 부딪혀서 그대로 또 고꾸라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고꾸라지는 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매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개인이 매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팔았을까요? 예, 뭐 답은 알고 계시죠? 예, 금융기관이 또 팔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못 지켜줬죠. 검노선 못 지켜지면서 그대로 쏟아졌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녹색 라인도 원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여기 보면 과거 보면 보세요. 올라갔었죠.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예, 여기를 지금 계속 못 뚫죠. 녹색선에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녹색선에 또 부딪히고 내려와서 여기서도 검노선하고 녹색선에 또 부딪히고 내려왔죠. 이거 원래 뚫기도 힘든데, 그럼 올라갈 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갔죠? 올라갔으면 떨어질 때 여기 검노선하고 이 녹색선하고 겹쳐 있거든요. 여기 지지 받았잖아요, 한번. 그죠?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받고 올라가.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예, 이게 정상인데 어제는 그냥 냅다 뚫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시장입니다. 무서운 시장이고, 예, TQ 투자라는 것 자체가, 예,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은 진짜 인내하면서 매수하셔야 되는 구간.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요 진한 남색쯤 되죠. 예,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 좋은데, 왜냐하면 과거에도 여기서 이 녹색선은 못 뚫었죠.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어디 지지는 받았나요? 아, 여기서는 그냥 밑으로 내려왔네요. 예. 그런데 어쨌든 하락할 때 이 녹색선도 중요한데 이 남색선도 중요한 게, 여기 지지를 받아야 그래도 힘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까지 가요. 18까지 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도 결국은 지지를 못하고 내려왔으니까, 아, 반등 나오겠지 보다는 어떻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 조금 더 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고, 원래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실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차트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약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매수할 때도 여기서 만약 떨어진다고 하면, 예, 이 선을 뚫었다 그러면 일부 손절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하시라고요? 예, 이 녹색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요 SQ는 이 녹색선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원래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쫙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SQ를 사야죠. 예, 스윙을 사시고 또 이쪽 가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SQ가 여기 빨간 선에 부딪혔죠? 네,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려올 수 있고, 만약에 한 번 더 뚫으면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SQ를 좀 줄이셔야죠. 익절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 TQ를 더 사시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여기서 TQ 사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SQ를 사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걸로 TQ를 돌리는 스윙이 훨씬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왜 이러냐, 제가 이렇게 가나 이런 생각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과거에 요 닷컴 버블이죠. 버블의 의미가 뭡니까? 예, 거품이 낀 거죠. 거품이 끼면 어떻게 됐냐면 항상, 자,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전 저점까지 떨어져요. 이전에 이 파동이 시작된 저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1998년 이 금융위기, 동아시아 금융위기 온 때잖아요. 예, 요런 때까지 결국 하락했는데, 자, 여기서 떨어졌다가 반등도 있죠. 여기까지 다시 올라갔다니까요. 그죠?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서 여기까지 3년 걸렸습니다. 4년 걸렸죠, 4년. 그래서 원위치까지 오는데 3년, 이걸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12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게 최악인데,
분위기가 뭐 사실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워낙 큰 버블이고, 그럼 색깔만 봐도 보십시오. 이게 이거랑은 네, 이렇게 빠질 만한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올라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빠질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 조절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연준이나 미국이 맘먹었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을 안 먹은 것 같아요. 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2008년 금융위기에도 뭐가 있냐면, 자, 이 버블 다음에 무서운 게 이거예요. 성장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승이 빨리 안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떨어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원래 그 위치 거의 그대로 간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똑같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만약 더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 이 상승이 시작된 이 지역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긴 좀 과하다 싶어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가 또 여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진짜 7천선입니다. 예, 이렇게 갔다가 다시 불같이 반등한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줘야 되는데 흐름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올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건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월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때도 여기서 시작한 게 결국 어때요?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다. 이게 1년 만에 온 게 아니에요. 한 3년 걸렸다고요. 예, 그럼 반등 없었냐? 있었다니까요. 여기 한번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반등 또 있었죠? 어디 부딪혔어요? 여기 회색 음영지역 부딪혔죠. 그리고 또 떨어져서 반등 또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만큼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 이 정도 떨어진 거 맞거든요. 이만큼이 더 떨어진다? 이건 좀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단지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3년, 4년, 5년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정말 기회라니까요. 예. 856에서 2500까지 거의 3배가 올라가잖아요. 진짜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여기서 사는 건 기회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스윙하면서 예, 계속 회복해 가면서 최대한 오래 버텨내실 수 있고 더 천천히 사서 여기서 있는 돈을 딱 갖다 집어 넣으시면 위너가 되신다니까요. 예, 그걸 저희랑 연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이만큼 떨어지죠. 그러니까 뒤늦게 잡으면 무조건 악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또 여기서 하면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또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사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예, 쌀 때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떻냐면 애석하게 그렇습니다. 여기 상승해서 끝났거든요. 예, 끝나서 여기서 하락했죠. 이게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예, 팬데믹 때 여기가 저점이에요. 여기 저점. 그러면 자 올라갔다가 나스닥 100은요 아직 여기잖아요. 여기를 이전 같은 버블 지역에서 보면 7천이라니까요 정말. 자 이거 떨어진다면 진짜 정신 없습니다. 이거 진짜 머리 아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조심하시자. 이 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 올라가더라도 이때 사면 되지 않습니까? 반등 확인하고 사시면 된다니까요. 그쵸? 예, 굳이 막 여기서 다 살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1억 샀는데 여기 1억 샀다고 칠게요. 그럼 TQ 기준으로 한 평단이 45라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우선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럼 TQ 기준으로 한 54 되거든요. 50에서 54 사이. TQ 기준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올라가 봐야 여기 많이 사시면요. 좋죠. 근데 이쪽에 많이 산 분들은 원금 됩니다. 원금. 예, 본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이건 의미가 없죠. 예, 이땐 진짜 위에서 다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야 되는 거라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예, 진짜 수량 늘리는 건데 굳이 그러실 필요 뭐 있습니까? 예, 여기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잘 현금 보유하고 계셨다가 여기 사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 계속 올라가는 걸 따라서 사면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예, 원금 회복이 돼요. 물론 여기서 한 번에 사면 좋겠지만 이렇게 잘 안 갑니다. 주가. 명심 꼭 하시고 예, 이건 뭐 노파십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살짝 좋다가 차트상으로는 그닥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주말 어쨌든 편히 쉬시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좋은 분위기로 흐름이 전환돼야 됩니다. 지금 나스닥백도 어때요? 아래 꼬리를 달지 못하고 윗꼬리가 긴 상태거든요. 그림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